자, 미분의 가장 처음 시작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미분을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미분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은 뭐 필기할 거 없고 그냥 앞에 화면만 딱 봐주세요. 일단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이 뭐냐 하면 머릿속에 이제 딱 떠올라야 되는 개념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다.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고,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뭐하고 또 같은 뜻이냐면 순간 변화율과 같은 뜻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미분을 설명하는 개념이거든요.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어서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fx라는 함수 위에다가 점을 두 개를 잡아볼게요. 요 점을 a, fa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을 b, fb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잡을게. 그러면 요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을 수 있죠.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를 서준아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기울기. 할 수 있다. x 증가량이니까 요 놈의 x좌표랑 요 놈의 x좌표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빼야 되겠죠? 보통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다 이렇게 기억하니까 b-a 분의 그렇지. fb-fa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의 개념이죠. 이나 이거 알고 있니? 모르는 표정인데? 알죠? 이거 중2 때 했던 거예요. 중2 때, 그치? 직선의 기울기. 자,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잘 살펴보면 점이 두 개가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요 순간부터 요 순간까지의 자 이만큼 x값이 이만큼 변할 때 y값이 이만큼 변했어요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평균 변화율 이런 이름으로 불러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두 지점을 딱 잡아놓고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갈 때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점부터 요 점까지 갈 때 전체 x값과 전체 y값 사이의 비율을 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평균적인 기울기, 평균적인 변화율을 표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었던 직선의 기울기가 이제부터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기울기나 평균 변화율이나 두 점을 딱 찍어가지고 걔네 둘 사이의 변화율을 보는 거야. 그러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미분이라고 하는 건 순간의 변화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순간의 변화율. 그러니까 지금처럼 두 점을 찍어가지고 두 점 사이의 변화율이 아니라 한 점을 딱 정해가지고 그냥 요 순간에 딱 변화율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순간의 변화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점에서의 자 요런 선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요런 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프하고 살포시 닿아 있는 접선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면 이 초록색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요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값의 의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선, 얘를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고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미분 개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 미분 개수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순간 변화율이기도 합니다. 다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가 곧 미분 개수고 미분 개수가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자, 기본적인 컨셉만 봐봐요. 지금 이 빨간색 직선 있잖아.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찾는 것은 요 점과 요 점 두 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울기를 찾을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요거는 점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 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B라는 점을 요 A점으로 조금씩 가까이 가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점점 가까이 가게 만들어 봐. 그래서 B점이 처음 위치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어. A점에. 한 여기쯤 왔어. B점이. 그러면 그때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B점을 조금 더 가까이 보냈어. A한테. 그럼 그때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B점을 조금 더 가까이 보내서 여기까지 보냈어. 그럼 그때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B점이 A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초록색 기울기랑 어떻게 돼요? 비슷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 B라는 점을 A한테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그때의 기울기가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학2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무슨 얘기했죠? 수학2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배운 게 뭐예요? 리미트 배웠잖아요. 리미트. 이 리미트를 왜 배웠냐면 미분 계수를 정의하려고 배운 거예요. 여기서 지금 B를 A한테 한없이 가까이 보낸다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배웠던 리미트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자 B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때 아까 기울기식이 요거였잖아. 요걸 그대로 B-A분의 FB-FA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게 바로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F 프라임 A 이렇게 씁니다. 이게 미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쵸?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그걸 두 점에서 이쪽 점을 얘한테 한없이 가까이 보냄으로써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만든다. 리미트를 통해서. 그치? 이게 미분계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분계수를 표현할 때, 자, 지금 요거 이제 편의상 A, B로 썼지만 주로 이렇게 써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썼던 식에서 B를 누구로 바꾼 거야? B를 X로만 바꾼 거예요. 그죠? A는 그대로 쓴 거고. 그러니까 요 식도 B를 X로만 바꿔가지고 써줄게요. 그러면은 x-a분의 fx-fa 요렇게 써주면 요게 이제 f'a를 쓰는 주로 사용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a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이쪽에서 다가오는 애는 점점 변하잖아요, 값이. 그치? 그래서 이쪽 값은 x로 쓰는 걸 좋아하고 요 지점은 딱 정해진 점이기 때문에 a로 쓰는 걸 좋아해서 요 모양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 요 모양 말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A하고 B를 표현할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죠. 요 길이를 요렇게도 표현해요. 요렇게 삼각형을 하나 붙여주고 X 이렇게 쓰면은 이 삼각형을 뭐라고 읽냐면 델타라고 읽어요. 뭐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야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잠깐 그냥 등장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델타 X 하면 X의 변화량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X의 변화량. 그러니까 이 B-A에 해당되는 거를 델타 X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럼 요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같은 방식으로. 요거는 Y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면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요 B라는 녀석은 A에서부터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게 지금 B잖아요. 그죠? 그러면 B를 대신해서 얼마로 바꿔 써도 될까? B를. 자, B라는 녀석을 얘를 A에서 델타 X만큼 더 간 점. 그럼 민영아 뭐라고 표현하면 돼?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민영아? 맞니? A에서부터 요만큼 더 더하면 요 점 X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그렇게 바꿔가지고 아까 전에 요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B 자리에 델타 X를 넣어보는 거야. B 자리에 델타 X를 넣어보자. 아니, A 플러스 델타 X. B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 분모도 B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진아, 분모는 뭐만 남을까 그럼? 델타 X만 남죠. 그리고 분자는 지금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B 요 첫 번째 괄호 안에만 얘가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그리고 분모는 델타 X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앞에 리미트가 B를 A한테 한없이 가까이 보낸다 그랬잖아. 그럼 그 상황에서 델타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B가 점점 A 쪽으로 가까이 오면은 이 델타 X는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 얼마에 가까워질까?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델타 X는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썼을 때는 앞에 리미트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리미트 델타 X가 얼마로 가요? 0으로 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A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죠? 나중에는 이제 뭐 여기 A를 X로도 바꾸고 델타 X를 뭐 H로도 바꾸고 이렇게 좀 바꿔 쓰는데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제일 초반에 우리가 써야 될 미분 계수의 형태는 요렇게 두 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미분 계수를 다루는 얘기만 할 거예요. 미분 계수. 그래서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 그 첫 번째 페이지, 우리 그 특강책의 첫 번째 페이지 쪽수로는 38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분 계수 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죠. 미분 계수, 평균 변화율. 요 평균 변화율이 좀 전에 뭐랑 완전히 같은 뜻이랬지? 세 글자. 기울기, 그치?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 말하는 거야, 기울기. 자,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값의 변화량,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증분, 뭐 증가량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요걸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식으로는 이렇게 쓰죠.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그리고 이것도 얘기했죠.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그죠?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지금 평균 변화율 얘기만 나와 있는 겁니다. 기울기 얘기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실제로 우리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밑에 1번 문제는 여기가 지금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빈 공간이 돼 있죠? 자, 요거를 내가 만약에 평균 변화율로 구한다. 어서 오세요. 자, 0에서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려면 점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X값이 0일 때 하고 X값이 3일 때 하고 점을 두 개 잡아봅시다. 준이야. X가 0이면은 얘를 집어넣으면 Y값 얼마예요? 0이죠. X가 3이면요? 9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는 거지. 기울기. 이나가 해볼까? 평균 변화율.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이나야? 그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맞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주어진 점이 0,0과 3,9로 주어져 있죠? 그럼 분모는 뭐라고 써야 될까? 3 빼기 0, 그치? 분자는 9 빼기 0. 그래서 결국 평균 변화율은 얼마다? 3이다, 그치? 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항상 점을 두 개 찾아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하나만 더 써봅시다. 5번 한번 볼게요. 5번. 자, 요번에는 함수는 x세제곱인데 a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델타 x란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했을 때 요만큼의 거리가 지금 델타 x인 요런 상황에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봐라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자 점의 좌표를 써볼게. A, 재현아 요렇게 생긴 함수니까 x 좌표가 A면은 y 좌표는 뭐라고 써야 돼? 그냥 y 값이라는 건 그냥 fx 값인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나온 걸 대답하면 돼요. a의 세제곱이에요.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여기 지금 x 좌표가 a 플러스 델타 x예요. 그럼 민영아 이때의 y 좌표는 뭐라고 써야 돼? 일단 이렇게 쓸게요. a 플러스 델타 x의 세제곱. 그쵸?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럼 내가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구한다라고 하면 자 방금 배운 대로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자 평균 변화율은 요 놈의 x좌표에서 요 놈의 x좌표를 빼는 거니까 뭐만 남아 성빈아? 요거에서 요거 빼면 그럼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줘? 13 여기다 갖다 놔줘? 갖다 놔줘? 좋아. 아니 안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좋네. 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영이한테 물어볼게요. 자 지금 평균 변화율 요 밑에 이제 x 값의 변화량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 x 좌표가 요였고 요거 x 좌표 요거였죠. 그러면은 x 값의 증가량을 뭐라고 쓰면 돼? 델타 x. 왜? 요 놈에서 요 놈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요 놈에서 요 놈을 어떻게? 빼는 거죠? 그대로 쓸게요. a 플러스 델타 x의 세제곱에서 a의 세제곱을 뺀다 이렇게 쓰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분자를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전개시켜 볼게요. a 플러스 델타 x의 세제곱을 전개시키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델타 x 플러스 3a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x의 세제곱 이렇게 전개되겠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a 세제곱이 하나 뒤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질 겁니다. 그리고 분모에 델타 x가 있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혜원아 분자에도 보면 세 덩어리가 있는데 델타 x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거 하나 여기 지우면은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얘도 하나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럼 남은 게 뭐예요? 3a 제곱 플러스 3a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답이에요. 이게 그대로 a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의 평균 변화율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개념대로 그대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냥 답을 얻은 겁니다. 그렇지? 요런 게 평균 변화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인으로 가서요. 오른쪽 라인에 2번에 1번도 한번 볼게요. 자, 요 놈도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구간 1부터 a 요 기억나지? 요 구간이라는 거는 요런 뜻이죠. 이렇게 1과 a를 포함해서 1 이상 a 이하 요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10이래. 그러면 먼저 점으로 표현해봐요. x값이 1일 때 하고요. x값이 a일 때를 표현해 봅시다. 자, x값이 1일 때는 서준아 y좌표가 얼마일까?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x값이 a일 때는 y좌표가 얼마일까? 그렇지.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 두 점을 가지고 또 평균 변화율을 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죠? 자, 평균 변화율 곧 기울기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뭐 분해일까, 서준아? a-1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맞죠? 요 놈에서 2를 빼는 거니까. 그치? 그럼 결국은 분자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네. 그죠? 자, 그런데 이 식은 요거가 뭐가 되는 식이야? 인수분해가 되죠?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국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러면 밑에랑 어떻게 해요? 한번 지워야지, 그치? 그래서 남은 건 a 플러스 3이고 문제에서 그러면 얘의 값이 몇이라고 말해준 거야? 10이라고 말해준 거야, 그치? 얘가 10이라고 말해줬으니까 답은 뭐다? 7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냥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리고 평균 변화율 구하는 방식은 계속 똑같아. 그죠? 점 2개 잡아가지고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 이걸 계속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맨 끝에 보면 이제 개념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빈칸 채워볼까요? 자, A에서 B까지 변할 때 X의 증분, X의 증가량이라고 그랬죠? X의 증가량은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 B-A. 그치? 이게 생각나야 돼. B-A. X값끼리 뺀 거죠. 요렇게 써야 되고. 그러면 Y의 증분, Y값 증가량. 그치? 이거는 FB에서 FA를 뺀 거. 그치? 요렇게 쓰면 되겠고. 그러므로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B-A분의 FB-FA 요것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자, 이제 넘겨보면 평균 변화율 얘기했으니까 이제 순간 변화율이 나오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방금 전까지 우리가 썼던 그 평균 변화율 식에다가 앞에 리미트를 붙였다. 리미트.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있는 점에서 여기를 a, fa라고 하고 여기를 x, fx라고 했을 때 자, 요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좀 전 페이지까지 썼던 좀 전 페이지까지 썼던 평균 변화율이죠. 얘가 x-a분의 fx-fa인데 자, 우리는 이제 이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를 쓰고 싶어 가지고 요 초록색 요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어 가지고 하유나 X라는 점을 A로 어떻게 했어? 보냈지, 그치? 그 보낸다라는 걸 뭘로 표현했더라?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가요 라는 걸 뭘로 표현했죠? 무슨 트? 무슨 트?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요를 뭘로 표현한다고? 리미트로 표현한다고.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의 그때의 기울기를 딱 써주면 이것이 바로 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된다고 했어요. 다 똑같은 말이랬죠.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다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X가 여기로 한없이 가까이 가다 보면 결국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다. 그게 미분계수의 뜻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와서 4번 문제로 가보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상을 한번 해봐. 이 녀석을 지금 X가 2라는 포인트에서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당연히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올까요? 유나야, 이거 X가 2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얼마가 나와야 정상이야? 어? 봐봐, 만약에 막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내가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 구하면 요 놈의 기울기가 나올 거고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 구하면 요 놈의 기울기가 나올 거고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 구하면 요 놈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곡선이면은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는 곡선이야 아니야? 곡선 아니야. 뭐예요? 직선이에요. 직선.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이야? 기울기가 3짜리 직선이에요. 그러면 직선의 경우라면 내가 이 지점에다가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든 다 얼마로 나와야 돼? 다 그냥 3으로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죠? 직선의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접선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지 않아도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는 3일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계산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내가 2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리미트 여기서는 x를 2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지점에서 여기를 2라고 생각해. 2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그 2 옆에 여기에다가 그냥 x라는 점을 하나 잡아보는 거야. 요렇게 잡고 x를 점점점점점점점 요로 보낸다 이런 느낌이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요 점과 요 점의 기울기를 표현해야 되니까 x-2분의 fx-fe 요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fx가 요거니까 이나야 요 자리는 그대로 뭐라고 써주면 돼요? 요 fx 자리는 뭐라고 쓰면 돼요? 3x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f2는 얼마예요? f2 8이죠. 그죠?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분자가 3x 빼기 6이니까 3으로 묶으면 x 빼기 2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x 빼기 2 어떻게 돼? 날라가. 그죠? 뭐만 남아? 3만 남죠. 그죠? x가 다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x가 2로 가까이 가는 별 의미가 없죠. 항상 3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직선이니까. 그치? 자, 이렇게 미분계수 하나 구했고요. 그러면은 아래 숫자가 조금 복잡해진 애로 가볼게요. 4번으로 가볼게요. 4번. 자, 요 놈도 x는 2라는 지점에서 지금 미분계수 구할 거예요. x는 2라는 지점에서. 그러면 2,f2와 그 다음에 그 근처에 x, fx 요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 평균 변화율 쓴 다음에 리미트 앞에 붙여주면 돼. 형진아 한번 불러볼까? 일단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x-2분의 fx-fe 그치? 아까랑 똑같이 썼어. 근데 이번에는 fx 자리에다가 뭐라고 써줘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f2는 얼마야? 0이죠. 그럼 요것만 있겠네? 그리고 분모에 x-2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분자를 마이너스 x로 묶었더니 x-2가 되면서 역시 또 얘가 지워지죠. 이 지워져요. 그러면 남는 건 마이너스 x인데 x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2로 가고 있으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됩니다. 그치? 근데 우리 여기서 아까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식이 요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었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델타 x가 0으로 가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모양을 얘기해줬잖아. 기울기를 나타낼 때 b-a분의 fb-fa 이렇게 나타내도 얘가 기울기지만 이거를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써도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똑같은 문제를 이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요 놈한테다가 앞에 리미트 붙여주면 그것도 a라는 지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델타 x분의 f 자 우리 2라는 지점에서의 기울기 찾고 있으니까 2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e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요 모양은 성빈아 x 자리에 뭘 넣은 거야? 2 플러스 델타 x를 넣은 거니까 자 요 모양에다 요 fx 모양에다가 x 자리에 2 플러스 델타 x를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2괄호 2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 전에 f2는 구해봤잖아. f2는 0이었잖아. 그치? 뒤엔 안 써도 되고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그럼 여기서도 계산해보면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붙어 있고요. 4 마이너스 4 델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전개되고 플러스 4 플러스 2 델타 x 이렇게 돼요. 그러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사라지고요. 자 정리 한번 하면은 델타 x분의
마이너스 델타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델타 x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또 델타 x를 한번 뭐 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어. 약분하고 남은 건 뭐냐면 마이너스 델타 x 마이너스 2가 남았어. 근데 앞에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고 있잖아. 그지? 그죠? 그럼 리미트 x가 0이 돼버렸어. 샥. 또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모양으로 풀어도 똑같이 우리는 마이너스 2라는 미분계수를 얻을 수가 있다. 그치? 나중에는 요 델타 x가 들어가 있는 요 모양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쓰는 것에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5번에 1번 한번 볼까요? 자, 5번에 1번은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을 때 x값이 1에서부터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자, 요거 한번 해봐 얘들아. 지금까지 설명한 걸 이제 이해했나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요 한 문제를 풀려면은 평균 변화율도 써야 되고요,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도 써야 돼. 그치?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5번에 1번. 자, 다시 한번 우리 미분계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미분계수. 자, 내가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찾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린 다음에 a가 여기야. a가 여긴데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으려면 a 근처에다가 x를 하나 잡으랬죠? 그래가지고 a, fa라는 점과 x, fx라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쓰는 거야. 요놈의 기울기. 요놈의 기울기가 뭘까요? x 빼기 a분의, 다 못 찾는 사람 잘 봐. 민영아 잘 봐. fx 마이너스 fa. 여기까지는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잖아. 그지? 그냥 요 빨간 직선의 기울기니까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잖아. 거기다 민영아 뭐만 붙이면 된다 그랬니? 우리는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저 x라는 점을 어떻게 해버리자? 어떻게 해보자? 아니, 점이 지금 여기랑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딱 요 점, 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어. 그래서 x라는 점을 a로 보내자고. x가 a에 점점 가까워지게 해보자고. 뭘 통해서? 한없이 x를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낸다를 뭘로 표현하냐고. 리미트. 누구를 어디로 보내? x를 a로 보내자고.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이 기울기 있잖아요. 평균 변화율 있잖아. 요거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그게 미분계수야? 리미트. x를 a로 그것만 붙이면 미분계수라고요. 그죠? 여기다가 리미트 x를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낸다 이것만 붙여놓으면 이게 미분계수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했잖아요. 1부터 4라 그랬으니까 1,0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4,63이라는 요 두 점인 거잖아 지금. 그럼 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은 다 구했죠. 평균 변화율은 4 빼기 1분의 63 빼기 1이니 63 빼기 0이니까 3분의 63, 21 여기까지 다 구했잖아. 이게 요거하고 같다라고 놓고 이제 A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요거하고 같다라고 놓을 건데 이 fx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거인 거잖아. 요거인 거. 그러면 준영아 x-a분의 분자를 뭐라고 써야 돼? 빼기 fa니까 fx a 세제곱 이렇게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아니 잘 모르겠어요. 나오면 안 돼. 너 이제 몇 달 있으면 고3이야. 여기 아직도 이거를 빼기라고 쓰면 안 되죠. 아니 FA가 A 세제곱 빼기 1이잖아. A 세제곱 빼기 1을 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 그럼 이렇게 써야지. 그치? 자, 그러면 결국 이게 날라가죠. 날라가고 분자가 X 세제곱 빼기 A 세제곱만 남았어. 하영아, X 세제곱 빼기 A 세제곱을 인수분해 할 줄 아니? 하윤이가 해볼까? AX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그치? 이거 우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나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아주 많이 나오는 곱셈 공식이죠. 인수분해 공식. 요게 여기 분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X-A가 지워지지 않을까? 그지? 요걸 한 번씩 이렇게 지우고 나면 남는 건 뭐만 남았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만 남았는데 근데 앞에 리미트가 있다고요. 재현아, X가 어디로 가? A로 가. 그럼 X가 A로 가. 얘가 그냥 A로 바뀌는 거지. 그럼 이거 뭐가 돼? A제곱. 이것도 X가 A로 바뀌니까 얘도 뭐가 돼? A제곱. 얘도 A제곱. A제곱만 3개 더해진 거니까 뭐야? 3A제곱인 거예요. 3A제곱. 3A제곱이 이 A라는 지점에서의 얘의 미분계수인 거예요. 그럼 아까 구한 21이 3A제곱이랑 어때야 되니까?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그죠? 3 나눠버리면 7은 A제곱이 되겠고 A는 풀마루트 7인데 A가 1부터 4 사이에 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7 요거 하나만 답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한 번 더. 자, 그 5번에 3번 한번 해봅시다. 5번에 3번. 5번에 3번 한번 해보세요. 이거 화면 그대로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5번에 3번 답 찾아봐. 자, 우리 재현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자, 재현아, 네가 찾으려고 하는 건 2,5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 프라임 2라고 쓸 수 있어. 이 F 프라임 2라고 하는 거는 2에서 x가 2일 때의 미분 계수라고도 부르고요. x가 2일 때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x가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라는 문제를 만나면 F'2를 찾는 거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2에서의 미분 계수를 이제 표현해야 되잖아. 뭘로 어떻게 써야 돼? 식을 이거 그려. 여기가 2고 여기가 x야. x를 1로 이렇게 보내면 그게 2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식은 무슨 식이냐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 나오면 되잖아. 그걸 우리는 어떻게 쓰죠? 자, 여기 2랑 x를 가지고 해야지. 얘는 2,f2, 얘는 x, fx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네들을 가지고 기울기. 그렇지. 이렇게.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제 fx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어주면 돼? 그죠? 요 식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넣으면 되고, f2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니까 5거든요? 5를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분자에 있는 식은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그럼 분모하고 분명히 지워질 거야.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지. 인수분해가 곱해서 2 되는 숫자는 뭐야? 2, 1이라고 할게요. 그럼 뒤에 곱해서 10 되는 숫자를 5, 2로 주고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주면 되잖아. 그지? 자, 그렇게 줬을 때 분모는 x-2가 되고 분자는 2x 플러스 5에다가 x-2잖아. 그럼 이제 요거 지우는 순간 이제 0분의 0꼴 아니니까 남은 식에다가 x에 2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 돼? 9. 이렇게 푸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일단 f'2를 찾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알겠니? 자, 여러분
오늘은 지금 여기 41쪽 있죠? 41쪽. 여기 41쪽에 있는 문제까지 풉시다. 그 교재 처음부터 41쪽에 있는 문제까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를 살펴보면은 처음에 그 문제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 문제들에 대한 답지가 있어요. 책에 답지도 같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이제 마무리 문제라고 있어요. 마무리 문제.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요. 여기 문제 41쪽까지 풀고 그리고 채점하시고 여기까지 도장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무리 문제는 마무리 문제 1회 중에서 1번부터 4번 이렇게 4문제만 풀어봅시다. 마무리 문제는 책에 답이 없어요. 마무리 문제는 내가 나중에 채점해 줄 거고 자 지금부터 오늘 배운 데 41쪽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고 채점해. 마무리 문제 그 책 맨 뒤에 있어요.